레이디 맥베스, 니콜라이 레스코프. 카테리나 리보브나는 타고난 미녀는 아니었지만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18살에 이즈마일로프에게 시집온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었다. 이즈마일로프 집안은 제법 산다는 축에 속했지만 가족은 몇 명 되지 않았다. 90살에 가까운 시아버지 보리스 치모페이치 이즈마일로프와 그녀의 남편인 50살이 넘은 지노비 보리세이치 뿐이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도 없었다. 가난한 처녀 시절 그녀는 꾸밈없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안 어느 곳에서도 사람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카테리나는 빈 방들을 돌아다니며 지루함에 지쳐 하품을 하기 시작한다. 다락의 부부 침실로 올라간다. 다시 하품이 나온다. 나른한 기분에 젖어 한두 시간 누워 잠을 잔다. 깨어나면 또다시 권태가 찾아온다. 그걸 견디느니 차라리 목을 메고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다. 카테리나가 시집온 지 6년이 되던 봄, 재분소를 둘러싼 댐이 터져 남편은 그곳으로 갔다. 그녀는 다락방 창문 곁에 앉아 연신 하품만 하다가 마당으로 나갔다. 헛간 앞에서 명랑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하인들이 하녀 악시냐를 저울대에 매달고 있었다. 덕수염이 듬성듬성 난 빤빤하고 잘생긴 얼굴의 젊은이 하나가 웃고 있었다. 카테리나가 자신은 얼마나 나갈 것 같냐고 물었다. 세르게이는 젊은 마님을 안아 그녀의 탄력 있는 젖가슴을 그의 빨간 셔츠에 밀착시켰다. 카테리나는 가까스로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악시냐는 그 못된 세르게이란 놈은 전혀 잡아먹는 생마라고 했다. 그 전에 집 주인마님하고도 정을 통했다고 했다. 남편은 아직 댐 공사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집에 없었다. 카테리나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자기 방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방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르게이였다. 문을 열자 그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세르게이의 뜨거운 입맞춤에 힘이 빠지면서 카테리나가 조용히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몸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남편이 집에 오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다. 그동안 그의 아내는 매일 밤 동틀녘까지 세르게이와 즐겼다. 그러나 평탄한 길은 없는 법, 장애는 있기 마련이다.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세르게이를 채찍으로 때린 후 창고에 가두고 자물쇠로 문을 채워버렸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카테리나는 이제 세르게이 없이는 단 1시간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세르게이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노인은 얼굴이 파래졌다.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버섯죽을 먹은 보리스 치모페이치는 위통에 시달렸다. 갑자기 명치가 쑤셔왔고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아침 무렵 죽고 말았다. 카테리나는 세르게이를 창고에서 꺼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남편의 침대에서 맺맞은 상처를 치료했다. 그리고 전혀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교식으로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버섯을 잘못 먹고 죽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죽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카테리나는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고 세르게이를 잠시도 곁에서 놔주지 않았다. 그 사이 세르게이는 완쾌되어 기운을 되찾았고 카테리나의 곁을 지켰다. 다시 연인들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저것 봐, 세류자. 정말 낙원 같아. 머리 위로 꽃이 만개한 사과나무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카테리나가 탄성을 질렀다. 세르게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카테리나는 하늘을 계속 응시했다. 세르게이는 하늘에는 관심이 없었다. 양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그는 자기 상화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카테리나가 말했다. 잘 들어, 세류자. 다른 여자들이 어땠는지 나는 알 바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세류자, 나는 살아서는 결코 너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카테리나는 세르게이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감옥이라도 심지어 십자가라도 질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행복에 겨워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만을 위해 흐르지는 않았다. 배신당한 남편 지노비 보리스이치가 오랜 외출을 끝내고 집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밤중 누군가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세르게이는 맨발로 뛰어나가 베란다에 숨었다.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방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카테리나는 차를 갖다 주겠다며 나가 반 시간가량 후에 돌아왔다.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침대 시트에서 세르게이의 가느다란 허리띠를 들어올려 아내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녀가 갑자기 문 뒤쪽으로 뛰어나가 세르게이의 팔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앞섭을 풀어 헤친 채 침대에 누웠다. 카테리나는 차갑게 웃고는 남편 앞에서 세르게이에게 정열적으로 키스를 했다. 순간 지노비 보리스이치는 그녀의 따귀를 올려 붙였다. 그러나 쿵소리를 내면서 남편의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혔다. 순식간에 그녀는 남편을 덮쳐 손가락으로 목을 졸랐다. 그는 목이 짓눌리고 관자놀이가 터진 채로 죽어 널브러졌다. 아내가 독을 탄 것도 모르고 몸을 데우기 위해 차를 마셨던 지노비 보리스이치. 그 찻잔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빗자국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이제 네가 상인이야. 세르게이 어깨에 하얀 손을 얹으며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지노비 보리스이치가 사라져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다.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은 지 석 달이 지났고 카테리나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세류자. 나에게 상속자가 생겼어. 카테리나의 명에 의해 세르게이는 세르게이 필리프이치로 불리게 되었다. 그때 난데없이 시아버지의 사촌 누이가 조그만 남자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사촌 누이는 남편의 사업 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이 그의 어린 조카 표도르묵 씨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는 허구한 날 카테리나에게 표도르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떠들어댔다. 그는 패자만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언제나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정말 내가 저 애 때문에 재산을 잃어야 된단 말인가? 카테리나가 패자를 베개 위에 눕히자 패자가 맹렬하게 소리를 질렀다. 맨발로 방에 들어오는 세르게이를 보았던 것이다. 세르게이는 패자의 손과 발을 붙잡았고 카테리나는 순식간에 커다란 깃털 베개로 얼굴을 덮쳐 눌렀다. 4분쯤 흘렀을까? 방 안에는 묘지의 정적이 흘렀다. 부검 결과 패자는 질식해서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날 저녁 세르게이는 경찰에 끌려갔고 카테리나는 위층 그녀의 방에 감금되었다. 세르게이는 패자를 죽인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말았다. 그뿐 아니라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파묻은 지노비 보리스이치를 꺼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마른 모래 속에 덮여있던 남편의 시체는 아직 완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다. 세르게이는 완전히 겁에 질린 채 젊은 난주인이 이 두 사건의 공범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테리나는 모든 질문에 똑같이 대답했다. 나는 그 일에 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다.